이지환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눈을 뜬다.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에 꼭 커피를 한 잔 타서 테라스에 서서 마신다. 17년째 그 습관이 변하지 않았다. 민서가 아직 잠든 침대 옆을 지나며 이마에 입 맞추고 나갔다 울게 속삭이듯 말하면 민서는 눈도 뜨지 않고 손만 살짝 들어 흔들어준다. 그게 지환에게는 하루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서가 먼저 일어나 있었다. 지환이 눈을 뜨자 민서는 이미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조명 아래에서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었다. 평소엔 세수만 하고 머리 대충 묶던 사람이 아침 6시부터 블렌딩 브러쉬를 들고 있었다. 지환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일찍부터. 민서는 거울 속에서 지환을 보며 싱긋 웃었다. 그냥 요즘 피부가 건조해서 관리 좀 하려고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환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며칠 뒤 지환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자 민서가 신발을 신고 있었다. 평소라면 에이프런 차림으로 부엌에 서 있을 시간이었다. 어디가? 아,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동창회야. 민서는 핸드백을 메며 말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져 있었다. 지환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재밌게 놀다 와. 그날 밤 민서는 12시가 다 되어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남자 향수 냄새가 확 풍겼다. 지환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떨었어. 민서는 웃으며 대답하고 바로 욕실로 들어갔다. 지환은 그 자리에 서서 냄새를 맡았다. 분명 남자 향수였다. 우디 계열의 머스크가 섞인 비싼 냄새였다. 지환은 자기 향수는 시원한 시트러스 계열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또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번엔 립스틱까지 바르고 있었다. 붉은 기운이 도는 컬러였다. 지환은 농담처럼 말했다. 요즘 진짜 예뻐졌네. 나 질투나.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늦게까지 자면 피부가 나빠지니까 일찍 일어나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뒤로 민서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다. 화요일엔 백화점 세일, 목요일엔 친구 생일, 토요일엔 헬스장 등록했어. 운동 좀 해야겠어. 이유는 매번 달랐다. 지환은 처음엔 응원했다. 민서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런데 김태우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태우는 지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20년 넘은 절친이었다. 몇 년 전부터 동네에 타이탄 짐이라는 작은 헬스장을 차렸다. 회원들 대부분이 동네 아줌마들과 직장인들이었다. 예전엔 주말마다 태우 헬스장 근처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속을 털어놓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를 걸면 오늘은 회원 PT 때문에 정신없어. 새 기구 들어와서 정리하느라 바빠 하며 피하기만 했다. 지환은 서운했다. 태우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던 게 민서와의 결혼이었다. 결혼식 사회까지 봐줬다. 그런데 이제는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러던 10월 중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환아, 너 괜찮아?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제 저녁에 시장 갔다가 민서 봤어. 그런데 태우랑 같이 있더라. 지환은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태우랑요? 둘이 팔짱 끼고 다니더라.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분명 민서였어. 태우가 민서 가방 들어주고 민서가 태우 팔 잡고 웃고 내가 인사할까 하다 말았어.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 지환은 말문이 막혔다. 민서는 뭐라고 했어? 동창회 간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완아, 너 알아서 잘해라.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태우랑 민서라니. 그럴 리가 없었다. 태우는 지완의 결혼식 때 민서 같은 여자 만난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하면서 울기까지 했었다. 민서도 태우를 오빠처럼 편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그날 밤 민서가 들어왔다. 얼굴이 유난히 화사했다. 지완은 일부러 물었다. 오늘 또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저녁 먹었어. 재밌었어. 어떤 영화? 민서는 잠깐 눈을 피했다. 그냥 로맨스 영화.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네. 지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회사 일찍 끝내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 민서가 오늘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고 올게 하며 나간 뒤 지완은 차를 몰래 따라갔다. 민서는 헬스장 방향이 아니었다. 차는 태우 헬스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으로 들어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민서는 익숙한 걸음으로 카페드 플레로로 들어갔다. 지완은 멀리서 지켜봤다. 유리창 너머로 민서가 보였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김태우였다. 태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지로 민서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고 있었다. 태우가 민서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자 민서는 부끄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고는 태우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지완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손이 덜덜 떨렸다. 운전대를 꽉 쥐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우가 민서의 뺨을 쓰다듬었다. 민서는 눈을 감고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러고는 태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짧지만 깊은 키스였다. 지완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민서가 들어왔다.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다. 여보, 나 왔어. 오늘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 지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서는 문을 두드렸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내, 20년 동안 목숨처럼 믿었던 친구, 둘 다 자신을 배신했다. 지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날 밤 지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민서의 웃음, 태우의 손길, 그 키스. 모든 게 생생했다. 새벽 3시쯤 지완은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감정에 휘말려 소리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다. 지완은 자신을 다잡았다. 17년 동안 쌓아온 삶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완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강남의 한 고급 빌딩으로 향했다. 그곳에 아는 변호사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완은 짧게 말했다. 이혼 전문으로 하는 탕투 소개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함을 건넸다. 여기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해줍니다. 지완은 바로 전화했다. 오후에 탐투와 만났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환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박민서,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제 친구죠. 둘이 불륜입니다. 증거 필요해요. 사진, 영상, 녹음. 뭐든. 탐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줘보세요. 충분합니다. 비용은 선불로 5천. 지환은 카드를 내밀었다. 망설임 없이. 돈은 상관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그 일주일이 지환에게는 지옥이었다. 민서는 여전히 집에서 웃고 있었다. 아침에 지환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여보, 오늘도 화이팅. 지환은 웃어주었다. 입가만 살짝 올리고 당신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민서는 태우 헬스장 근처로 매일 나갔다. 지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 없었다. 일주일기, 가 호텔 라운지로 불렀다.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보세요. 충격 클 겁니다. 지환은 봉투를 열었다. 사진이 쏟아졌다. 민서와 태우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민서가 태우의 팔을 잡고 웃는 모습. 주차장에서 태우가 민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 영상도 있었다. 핸드폰으로 찍은 듯했다. 민서가 태우의 차에 타는 모습, 태우가 민서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지환의 눈을 사로잡았다. 태우가 민서에게 다이아몬드 박힌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 백화점 주차장이었다. 민서가 그날 친구들이랑 쇼핑 간다 고 했던 날이었다. 민서는 목걸이를 만지며 태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지환은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가 USB를 건넸다. 이게 제일 충격적일 겁니다. 녹음 파일이에요. 지환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태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민서야, 이제 그만해. 지환이한테 말해. 이혼하자고. 민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아직 안 돼, 때가 아니야. 때는 무슨. 우리는 이미 다 했어. 너 지환이랑 같이 사는 게 의미 있어?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시간 줘. 지환이가 의심할까 봐 무서워. 태우가 웃었다. 의심. 이미 늦었어. 빨리 끝내자. 나랑 같이 살자. 그리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오빠. 나 임신된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태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짜? 진짜야? 생리 늦었어. 테스트기 2줄 떴어. 태우가 소리 질렀다. 와, 민서야. 우리 애야. 지환이한테 당장 말해. 이혼하고 나랑 살아.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민서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지환의 귀를 찔렀다. 곧 말할게. 오빠가 그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행복해. 지환은 노트북을 덮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7년 동안 민서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둘 다 검사해봤지만 문제없다고 했다. 그냥 운이 없었다고, 나중에 갖자고 위로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민서는 태우의 아이를 가졌다. 지환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가 치밀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태우의 그 기뻐하는 목소리, 민서의 그 행복한 모습, 모든 게 역겹게 느껴졌다. 지환은 일어났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었다. 이제 행동할 때였다. 냉정하게, 치밀하게. 지환은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거 최대한 불리하게. 변호사가 물었다. 증거는? 충분해요. 불륜, 그리고 아이까지. 지환은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검었다. 지환의 눈빛도 그렇게 검게 변했다. 이제 복수가 시작이었다. 민서와 태호, 둘 다 후회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지환은 그날부터 집에서 모든 걸 준비했다. 서재에 앉아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강남 아파트, 예금, 주식, 심지어 민서가 쓰는 카드까지. 전부 지환 이름이었다. 민서는 17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 통장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었다. 지환은 차갑게 웃었다. 이게 바로 복수의 시작이었다. 작년 일이 떠올랐다. 태호가 헬스장 확장한다고 찾아와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지환아, 너만 믿는다. 금방 갚을게. 지환은 흔쾌히 빌려줬다. 심지어 헬스장 임대보증금 보증인까지 섰다. 그때 태호가 고맙다고 술 한 잔 사면서 말했다. 너 같은 친구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이제 그 말이 메스꺼웠다. 먼저 민서부터였다. 그날 저녁, 지환은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민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뭐 먹고 싶어? 지환은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다. 봉투를 탁 내려놓았다. 사진과 USB가 들어있는 그것이었다. 이게 뭐야? 민서가 웃으며 물었다. 지환은 노트북을 켜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태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민서야, 이제 지환이한테 말해. 이혼하자고. 민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시간 줘. 그리고 그 한마디. 오빠. 나 임신된 것 같아. 민서의 얼굴이 하얘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지환은 차분하게 말했다. 듣기 좋지? 내가 태호 애를 가졌다는 거. 민서는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졌다. 여보.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제발. 용서해줘. 지환은 고개만 저었다. 용서? 17년 동안 나한테 한 게 그거야? 변호사 이미 고용했어. 불륜 증거 확실하니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너는 한 푼도 못 가져.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다시 연락하지 마. 민서는 바닥에 엎드려 지환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애 때문에라도. 나 어떡해? 지환은 다리를 뿌리쳤다. 그 애는 내 애지. 내 애 아니야. 나가. 민서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지환은 그날 밤 소파에서 잤다. 민서의 울음소리가 밤새 들렸다. 지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다음 날, 지환은 태호 헬스장으로 갔다. 오후 시간이라 회원들이 많았다. 태호가 로비에서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었다. 지환을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왔다. 야, 지환아.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지환은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사진을 던졌다. 이게 뭐야?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완아, 정말 미안해. 지완은 웃었다. 차갑게. 미안. 그게 다야? 5천만 원, 일주일 안에 갚아. 태호가 눈을 들었다. 뭐? 빌린 돈 당장 갚아. 안 되면 법으로 할 거야. 태호가 당황했다. 야, 지완아. 그 돈 다 사업에 썼어. 지금 당장 어떻게 갚아? 시간 좀 줘. 지완은 고개 저었다. 시간. 너희가 나한테 시간 준 적 있나? 그리고 헬스장 임대보증인 나 오늘 처리할 거야. 건물주한테 전화할게. 태호가 무릎 꿇었다. 제발. 지완아, 나 망하면 어떡해? 가족이 있는데. 지완은 문을 열고 나왔다. 너희 가족? 나도 가족이었어. 20년 동안. 태호는 울면서 매달렸다. 지완은 뿌리치고 나왔다. 그 뒤로 지완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세무서에 전화했다. 익명으로. 타이탄짐이라고 현금 받으면서 영수증 안 주는 것 같아요. 세금 탈루 의심돼요. 그 다음날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익명으로. 우리 동네 타이탄짐 아시죠? 사장님이 유부녀랑 불륜 중이라고 하던데 애들 PT 보내도 괜찮을까요? 도덕적으로 좀.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 폭발했다. 진짜요? 누구랑? 나도 들었어. 회원 중에 유부녀랑. 애들 보내지 말아야겠네. 세금도 이상하다던데. 며칠 뒤 세무서 직원들이 헬스장에 왔다. 태호가 식은땀 흘리며 대응했다. 회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곳에게 안 보낸다며 헬스장은 텅 비었다. 태호가 지완에게 전화했다. 지완아. 제발. 나 망했어. 헬스장 문 닫아야 해. 지완은 차갑게 말했다. 돈은 5천만 원. 태호는 울었다. 없어. 빌려줄 데도 없어. 그럼 법으로 만나자. 신용불량자 돼서 평생 고생해. 태호는 결국 헬스장을 넘기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5천만 원은 못 갚았다. 지완은 소송 걸었다. 태호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지완은 태호 아내한테 전화했다. 사진과 녹음을 보냈다. 당신 남편이 내 아내랑 이렇게 지냈어요. 태호 아내는 충격받아서 이혼 소송 걸었다. 민서 어머니한테도 보냈다. 어머니, 민서가 이렇게 됐어요. 태호란 남자 애를 가졌대요. 민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민서에게 전화해서 욕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이 지경이야. 민서는 혼자 원룸으로 이사갔다. 태호는 도망가고 돈도 없고 가족도 끊겼다. 지완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 가슴이 텅 비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뜨렸다. 지완은 창밖을 봤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다. 그의 마음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지완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압구정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여전히 넓었지만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다. 민서가 떠난 뒤로 집안이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편안했다. 이혼 서류가 날아온 날 지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만 찍고 나왔다. 17년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다. 재산은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다. 민서는 서명만 하고 사라졌다. 민서는 그 뒤로 완전히 무너졌다.
태우와 같이 살 요령으로 원룸을 알아봤지만 태우가 돈이 없다며 피하기 시작했다. 헬스장 문을 닫은 뒤 태우는 아내에게도 이혼당했다. 재산이라고는 빚뿐이었다. 결국 민서는 혼자 남았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가 얼굴 못 들고 산다. 며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갈 데가 없었다. 결국 신림동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3평도 안 되는 방, 화장실은 복도 끝, 배다 7달이 넘어가자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다. 낮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에는 근처 중국집에서 배달 알바를 했다. 배가 무거워서 오토바이도 못 타고 걸어서 배달했다. 손님들이 아줌마 조심해요 하며 팁을 더 주면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배속 아이가 차는데도 태우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한 번 전화했더니 태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지금 배달 중이야. 나도 먹고 살기 바빠. 민서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태우는 더 처참했다. 헬스장 문 닫고 나서 배달 대행으로 뛰었다. 오토바이 헬멧 쓰고 서울 거리를 누볐다. 예전 회원들이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 타이탄 짐 사장 아니었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갔다. 태우는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5천만 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환이 소송 걸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카드도 못 만들고 핸드폰 요금도 밀렸다. 한 번 민서한테 전화가 왔다. 오빠, 나 어떡해? 배고파서 죽겠어. 태우는 한숨만 쉬었다. 나도 없어. 너라도 알아서 해.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둘이 함께 꿈꿨던 행복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지환은 그 사이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에서 최서윤과 점점 가까워졌다. 서윤은 지환 사무실 옆 책상에 앉아있는 후배 건축가였다. 37, 아직 미혼. 프로젝트 할 때마다 서윤이 커피를 타오며 말했다. 선배, 오늘도 늦게까지 하시네요. 같이 밥 먹어요. 지환은 처음엔 거절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오는데 서윤이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선배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그날부터였다. 둘이 저녁을 같이 먹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서와 달랐다. 화장도 진하지 않고 말도 부드럽고 지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프로젝트로 밤늦게까지 일할 때 서윤이 도시락을 싸왔다. 선배, 이거 먹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지환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이혼이 끝난 지 6개월째 되는 날, 서윤이 사무실 옥상으로 불렀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서윤이 말했다. 선배, 나 선배 좋아해요. 진짜로. 지환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서윤을 끌어안았다. 서윤의 어깨가 떨렸다. 1년 뒤 둘이 결혼했다. 강남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불렀다. 지환 어머니가 서윤 손을 잡고 울었다. 우리 지환이 이제야 제대로 행복해지네. 서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었다. 지환은 서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2년 뒤 아들이 태어났다. 지환은 47의 아빠가 됐다. 병원에서 아들을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서윤이 지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아들 예쁘죠?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뻐.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재우며 지환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맑았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민서와 태우는 아직도 각자 고시원과 원룸에서 살아간다.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 가끔 지화는 그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지화는 서윤과 아들을 안고 잠든다. 매일 아침 아들의 울음소리에 눈을 뜬다. 그 소리가 지환의 세상 전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다.